자, 37페이지 보면 상용 로그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했었을 때 상용 로그의 간단한 뜻은 뭐예요? 밑이 얼마인 로그? 10인 로그고, 자, 밑에 10은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상용 로그란 뜻입니다. 상용 로그고 밑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 10이 생략인데 그 루트 2처럼 루트 2도 사실은 뭐죠? 여기 앞에 뭐가 생략이 된 거예요? 이 제곱이 생략이 된 거죠. 워낙 많이 쓰니까 얘도 생략, 얘도 생략입니다. 그래서 이 상용 로그는 자, 단순하게 이 밑이 10인 로그고 여기가 생략이 되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고 이 상용 로그만이 또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거를 엎어서 보면 좀 어렵게 물어봐요. 좀 어렵게. 그래서 예전에 밑변환 공식을 할 때 우리 웬만하면 밑이 얼마인 로그를 쓰라고? 밑변환을 쓸 때 10인 로그를 쓰라고. 우리 밑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예전에는 이렇게 밑변환을 했었는데 지금 바로 그냥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얘는 무슨 로그란 뜻이에요? 상용 로그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얘가 나왔으니까 자, 로그 2의 5라고 봅시다. 자, 우리 로그 2의 5가 대략 얼마쯤 되는지 판단할 수 있어요? 얘는 대략 얼마예요? 자, 얘는 실수값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얘를 물어봅니다. 요 놈의 정수 부분을 물어봐요. 자, 정수 부분하고 자, 소수 부분이라는 걸 물어보는데 자, 우리가 보통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얘를 우리가 n으로 나타내고 얘를 알파로 많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결론이 돼?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이 나오면 로그 2의 5는 자, n 플러스 알파다라고 정의를 하고 n하고 알파 값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왕구야, n이 얼마인지 보여? 2? 확실해? 혹시 얼마인지 아니? n? 2? 기억나? 2? U 자, n은 2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자, 로그 2의 5라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정수, 대부분 자연수를 기준을 많이 두는데 로그 2의 2가 얼마예요? 얘 1이죠. 로그 2의 4는 2의 제곱이니까 2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 2의 8은 자, 얘는 2가 되고 얘는 3이 되겠죠. 로그 2의 5는 당연히 얘보다는 클 거고 얘보다는 어때요? 작을 겁니다. 그러니까 2하고 3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일 거예요. 어떤 값인지는 나도 몰라. 아무도 모릅니다. 컴퓨터만 알고 있겠죠. 그런데 얘는 2하고 3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얘는 뭔지는 모르지만 2. 얼마가 될 거야. 그럼 얘가 정수 부분이고 얘가 무슨 부분이에요? 소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값은 얼마가 된다? n값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알파 값은 얼마가 돼? 우리가 그냥 0.xx 이렇게 나타내나? 이렇게 안 나타내죠. 얘 사실 무한소수, 즉 비순환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뻗어나가는 수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인 값을 아는 게 아니고 알파를 자,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로그 2의 5는 2 더하기 알파니까 1 이쪽으로 뭐 할 거예요? 이항을 해서 따라서 알파 값은 얼마가 돼? 로그 2의 5 빼기 2가 됩니다. 이게 알파 값이에요. 자, 우리 로그 계산하는 겁니다. 자, 얘는 로그가 있고 얘는 로그가 없죠.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하는 거야. 지수에서 로그로 바꿀 때, 로그에서 지수로 바꿀 때 우리가 로그를 만드는 방법, 로그를 없애는 방법, 그 다음에 로그를 연산하는 방법입니다. 얘는 로그가 있고 얘는 로그가 없죠. 그럼 얘만 로그가 있게 만들어주면 돼. 그럼 2는 우리가 뭐로 다시 쓸 수 있죠? 로그 2에 4로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빼기는 나누기인데 그냥 역수 곱하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랬죠. 얘는 얼마가 돼? 알파 값은 로그 2에 4분의 5가 알파 값이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역시 내신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로그 2의 5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문제 이렇게 나타내서 다시 얘를 n으로 써보고 그러면 n은 정수 부분이고 알파는 정확하게는 양의 소수입니다. 조금 있다가 알파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할 텐데
자, n하고 알파가 나왔습니다. n이랑 알파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n은 무슨 부분? 일반적으로 정수 부분. 알파는 소수 부분인데 보통은 양의 소수를 말합니다. 이게 소수 부분의 정의예요. 이게 소수 부분의 정의. 그래서 n은 정수고 알파가 소수 부분인데 소수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양의 소수를 말하는 거예요. 1보다 작은 양의 소수입니다. 굉장히 작은 값이죠. 그래서 이제 알파 값은 n을 이쪽으로 이항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값으로 즉 로그 값으로 나타냅니다. 뭐 되게 쉬워요. 만약에 로그 2에 15입니다. 얘는 얼마일까 대충? 로그 2에 16보다는 작겠죠. 그러니까 3점 얼마가 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가 돼요? 3. 됐죠? 그럼 소수 부분은 자 알파니까 로그 2의 전체 값에서 로그 2의 15에서 자 정수 부분이 3이니까 빼기 3을 한 게 소수 부분이죠. 근데 얘 소수 부분 3이니까 로그를 표현해보면 로그 2의 8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 로그 2의 8분의 15. 이게 소수 부분이 됩니다. 얘 반드시 알아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일까? 자 이제 아까하고는 다르게 밑이 있어 없어? 없죠. 그게 무슨 로그란 뜻이에요? 상용 로그란 뜻입니다. 그럼 얘는 자 n 더하기 알파 값으로 나타낼 때 n 값은 얼마? 보여 안 보여? 얼마예요? 1이죠. 단순해. 우리가 10이기 때문에 이제 로그 10이 얼마예요? 로그 10이 얼마겠어? 얘가 1이겠죠. 얘가 1이겠죠. 그러면 2는 얼마일까? 상용 로그니까 로그 100은 얼마예요? 100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로그 11부터 시작해서 로그 99까지는 전부 다 1점 얼마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로그 1은 우리 뭐가 됐든지 간에 얘는 얼마예요? 얘는 얼마예요? 무조건 0이죠. 진수가 1이면 자 이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로그 값은 0입니다. 그래서 로그 2부터 시작해서 로그 9까지 얘 로그 10보다는 작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부 다 0. 얼마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당연히 로그 10보다는 작을 거고 로그 1보다는 클 거 아니야. 그래서 로그 2부터 로그 9까지는 최다 0. 얼마가 되니까 정수 부분은 무조건 얼마가 돼? 0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소수 부분이 돼요. 그런데 로그 11부터 로그 11, 로그 12부터 시작해서 로그 99까지는 최다 1.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같은 논리로 정수 부분은 1이고 알파 부분은 자 전체 이 로그 값에서 정수 부분에 해당되는 값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알파 값이 될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파를 구해보면은 로그 15 빼기 1이죠. 근데 1은 로그 상용 로그니까 얼마로 쓸 수 있어? 로그 10으로 쓸 수 있어서 빼기는 나누기 혹은 역수를 곱하니까 알파 값은 결국 얼마가 돼요? 로그 10분의 15가 되니까 로그 2분의 3이 소수 부분이 알파에 해당이 됩니다. 유진아 이해돼? 이해하는 척하면 안 돼. 강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 상용 로그는 여러 번 봐라 이런 뜻입니다. 넌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알파 값은 로그 자 2분의 3 이게 이제 알파 값이고 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용 로그의 독특한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자 거기 이제 잠깐 봅시다. 상용 로그 자 설명이 조금 어려워요. 자 쭉 한번 읽어봅시다. 37페이지에 보면 상용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로그가 되고 자 밑인 10을 생략하면서 로그 n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10의 거듭 제곱꼴로 많이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로그 10은 1, 로그 100은 2, 로그 1000은 3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뭐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이너스 1을 보통 표현할 때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로그 자 10분의 1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보이죠? 이제는 봐야 됩니다.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얘는 얼마라고? a의 마이너스 1. 자 루트 a는 a의 몇 제곱? 2분의 1 제곱
여기까지 꼭 알아놓으라고 그랬어. 이 설명만 지금 5번도 넘게 하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얘는 a의 몇 제곱? 자, 2분의 3제곱.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얼마가 된다? a의 자, 그 다음에 거꾸로 가는 것도 항상 조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공식이에요. 이런 것들도 공식이고, 자, 조금 있다가 나오긴 하겠지만 미리 가르쳐 주자면 로그 1은 얼마라고? 0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로그 10의 n제곱꼴의 정답은 무조건 n이 됩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튀어나가고 로그 10이 1이니까. 자, 로그 10의 n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n이 됩니다. 이거 이해돼? 왜냐면 10의 n제곱분의 1은 a의 n제곱분의 1이 a의 마이너스 n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놈은 결론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다? 로그 10의 마이너스 n제곱이 될 거고 얘 앞으로 튀어나가고 로그 10은 얼마니까? 로그 10은 1이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n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이나? 자, 얘도 알아놓으세요. 로그 5는 자 1 빼기 로그 2입니다. 얘도 공식처럼 알아놔야 돼요. 얘도 아까 왕구가 질문했던 게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이죠. 자, 5는 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10이잖아. 10의 거듭제였고 10을 이용할 거니까. 그럼 얘는 나누기죠. 나누기니까 로그 10 빼기 로그 2가 되니까 1 빼기 로그 2가 됩니다. 얘도 공식처럼 알아놔. 공식처럼. 그래서 얘는 뭐 잘 쓰이진 않아요. 얘는. 근데 로그 5가 1 빼기 로그 2가 된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달달달달 외워야 됩니다. 아마 문제 풀 때 로그 5에 대해서 아직까지 감이 잘 안 잡힐 겁니다. 그래서 얘도 여러 번 설명을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상용 로그 표가 나오고 그건 좀 이따가 하고 그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3번부터 할게요. 자, 상용 로그의 무슨 부분?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고 나오죠. 나오고 n하고 알파라는 거 나오죠. 방금 설명했던 거. 근데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알파가 기준이 됩니다. 알파가 기준이 돼요. 그래서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에서 누가 기준이 된다고? 알파가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문제를 풀 겁니다. 자,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 자, 이 설명. 자, 2.35예요. 우리 단순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로그 값을 계산했습니다. 얘 계산하니까 2.35라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럼 얘 정수 부분 얼마예요? 상식을 정수 부분 예, 2 더하기 0.35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 2고 소수 부분은 0.35 쉽게 나타내죠. 자, 이걸 이해돼?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정수 부분 얼마예요? 자, 정수 부분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 0.35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이너스일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일 때가. 자, 그래서 아까 우리 n 플러스 알파로 나타내면 누가 기준이 돼? 얘가 기준이 돼. 얘가 소수 부분이라는 걸 만족을 시켜야지만 나머지가 정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파는 무슨 부분이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1이 안 되는 양의 소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음수는 알파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음수는 알파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유진아 멍 때리고 있지 말고 여기 내가 방금 뭐라고 했어? 알파 값은 마이너스 값은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알파의 범위가 얘를 만족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n하고 알파 값이 나오게 되면 누가 기준이 된다? 알파가 기준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얘는 n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알파 값이 0.35라고 애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왜 얘는 n하고 알파가 이렇게 되지 않느냐? 얘는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마이너스 2 더하기 0.35예요?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2.35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65가 됩니다. 얘랑 얘랑 값이 어때요? 값이 당연히 다르죠. 얘는 마이너스 2.35지만 얘는 마이너스 1.65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뭐냐? 마이너스 2.35가 의미하는 건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0.35가 되는 거야. 그래야지 둘이 더하면 얼마가 돼? 마이너스 2.35가 되겠죠? 그럼 우리 얘가 알파 더하기 얘가 n 더하기 알파 꼴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상관이 없죠. 마이너스는 정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얘입니다. 얘가 알파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해? 알파는 양의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은 알파 역할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 얘가 알파 역할을 못하면 얘도 n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알파 값에 해당되는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를 해주는 겁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왜? 얘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여기다가 더하니까 얼마가 돼? 결국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네들 계산하면 얼마? 0.65가 되니까 얘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35 나오죠? 그러니까 얘랑 계산 결과가 똑같아지니까 따라서 n값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3이 되고 알파 값은 0.65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이 계산 방법이 조금 있다가 상용 로그에서 한번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3번 자 상용 로그 얘는 상용 로그뿐만 아니야 모든 로그에서 다 통용이 됩니다. 모든 로그에서 다 통용이 되어서 보통 n이 정수 부분 알파는 소수 부분 그런데 누가 기준이라고? 알파가 기준이 됩니다. 자꾸 시계 보지 마. 상용 로그 쫙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질 거야. 그래서 거기다 써는 알파가 기준이 돼. 자 유진아 뭐라고? 음수는 알파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소수여야 돼. 양의 소수. 그래서 요 놈이 알파의 역할을 못하면 얘는 n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얘를 양수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플러스 1을 하고 마이너스 1은 여기다가 더해서 자 알파가 0.65가 되고 n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게 함정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언제 쓰이느냐? 자, 이 로그가 우리 처음에 로그 배울 때 이거 먼저 배웠잖아. 자, 로그를 배우는 자 이유는 정확하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수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4나 8은 해결이 되는데 뭐 3이나 5나 6은 해결 안 되죠. 그러니까 지수로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로그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서 지수로 해결이 안 되는 다양한 식의 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 얼마일까요? 2의 100제곱. 혹은 뭐 2의 1000제곱. 자, 우리가 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나 혹은 뭐 2의 100제곱분의 1 굉장히 작은 값 나오겠죠. 아마 뭐 0.000000 무슨 값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 굉장히 큰 수가 나오겠죠. 이만큼의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얘는 굉장히 큰 수, 얘는 굉장히 작은 수죠. 그래서 로그를 배우는 두 번째 이유이자 상용 로그의 이제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굉장히 큰 수가 있고 굉장히 작은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값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상용 로그인 로그를 취하고 미시 10인 로그 여기에다가도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우리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나와. 그런 값들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추론하기 위해서 이 로그를 특히 상용 로그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 아까 단순한 예로 자 우리 2의 10제곱의 값은 알고 있습니다. 자 2의 10제곱 얼마죠? 유진 얼마니? 2의 10제곱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얼마니? 2의 10제곱 1024 2의 10제곱 얼마인지 아니? 2의 10제곱 외워야 됩니다. 2의 10제곱은 1024 1024 자 우리 알아요. 답을 아는 관계해서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답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2의 10제곱 몇 자리 숫자야? 2의 10제곱 1024니까 몇 자리 숫자야? 4자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용 로그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자릿수 몇 개짜리 숫자인지 몇 자리 숫자인지 그 다음에 최고짜리 숫자가 여기서 천위짜리 숫자고 최고짜리 숫자죠. 그래서 맨 앞에 가장 큰 자리 숫자가 뭐가 나오고 1위 숫자는 뭐가 나오고 나중에 2의 10제곱분의 1 이런 값들은 뭐 0점 막 이런 값들 나오겠죠? 소수점 아래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내신에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 상용 로그의 독특한 성질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38페이지 보세요. 자, 38페이지. 자, 크게 별표를 쳐놓고 자,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자, 설명 잘 들어야 됩니다. 설명이 좀 어려워요. 인경아 졸립니? 국어하고 왔나? 아니요. 어디예요? 38페이지. 그냥 여기를 보면 돼. 자,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거기 보면 자, 상용 로그의 그 개념 플러스라고 나와 있죠. 자,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로그 3.45가 얼마래? 로그 3.45가 0.5378이라고 나와 있죠. 0.5378이라고. 자, 그래도 그냥 537까지만 할게요. 소수 말의 세 번째 자리까지만. 자, 소정이 잘 봐. 잘 보세요. 자, 3.54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그 3.54는 결국 로그 10보단 작으니까 얘는 대략 0. 얼마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왜냐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로그 1보다는 클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보다는 당연히 로그 10보다는 당연히 작겠죠? 3.45니까. 그래서 얘가 0이 되고 얘가 1이 되니까 얘는 뭐 0. 얼마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냥 구체적으로 0.537 8이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책을 볼 때 5378이라고 주어졌어요, 값이. 그리고 얘는 나중에 상용 로그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 여기를 잘 보세요. 자, 얘는 소수점은 상관없고 3이기 때문에 진수가 몇 자리 숫자가 되냐면 진수가 한 자리 숫자입니다. 3 한 자리 숫자죠. 소수점 이하는 자릿수하고 저는 상관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진수 부분은 1하고 10 사이에 있는 한 자리 숫자의 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34.5는 얼마가 될까? 자, 얘는 3.45지만 34.5죠. 근데 우리는 요 값밖에 몰라. 그러니까 요 놈을 이용해서 우리가 로그 34.5, 로그 345, 로그 3450이 과연 어떤 값들로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자, 얘는 34.5인데 우리 얘밖에 모르죠. 그럼 3.45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진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어? 3.45 곱하기 10 이거 계산하면 33.5죠. 그럼 얘는 당연히 얼마가 돼요? 로그 345니까 우리는 3.45밖에 몰라. 그럼 얘는 3.45 곱하기 100이고 100은 10의 제곱이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얘 당연히 345가 될 거고 얘는 34.5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곱하기는 뭐가 돼요? 곱하기는 더하기가 되죠. 더하기가 되니까 얘는 얼마가 되느냐? 로그 3.45 더하기 로그 10이니까 1이죠. 로그 10이니까 1이죠. 그럼 얘는 당연히 얼마가 돼?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3.45 더하기 얘는 로그 10의 제곱이지. 로그 10의 제곱은 2가 앞으로 나가고 로그 10은 1이니까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놈을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한번 써보면 로그 34.5가 의미하는 건 얼마다? 1 더하기 얘부터 쓸게요. 1 더하기 얼마? 로그 3.45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우리가 로그 3.45의 값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0.5378이죠. 그래서 써보니까 0.5378이 되면서 얘 값은 구체적으로 얼마가 돼요?
1.5378이 됩니다. 그럼 같은 원리로 얘는 얼마가 돼? 2.5378이죠? 그래서 얘를 2 더하기 0.5378. 그럼 얘는 얼마가 될까? 얘는 얼마가 될까? 3.5378이니까 3 더하기 자 0.5378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요 놈을 우리가 정수 부분, 소수 부분으로 나타내면 소수 부분이 0.5378이면 정수 부분은 얼마가 돼? 정수 부분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0 더하기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할 거냐? 공식은 얘입니다. 자릿수의 개념이에요. 정확하게 누구의 자릿수냐? 진수의 자릿수예요. 자, 우리 배웠죠? 진수 몇 자리 숫자라고? 한 자리 숫자. 그 다음에 얘는 진수 몇 자리 숫자예요? 두 자리 숫자고 얘는 진수 세 자리 숫자고 얘는 진수 몇 자리 숫자예요? 네 자리 숫자죠. 진수만 따지면. 자, 그러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가 되는데 한 자리일 때 소수 부분은 죄다 똑같죠. 0.5378로. 뭐만 달라져요? 정수 부분만 달라지는데 한 자리 숫자일 때 정수 부분이 얼마예요? 0이죠. 두 자리 숫자일 때 정수 부분이 얼마야? 1이고 세 자리면 2, 네 자리면 3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자릿수는 두 자리면 1이고 세 자리면 2죠. 그래서 자릿수는 이게 이제 공식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 상용록의 정수 부분이라고 나오죠. 상용록의 정수 부분. 자, 상용록의 정수 부분이 나오면 정수 부분이 n 자리인 자, 상용로그에 양수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다 쓰지 말고 이렇게 써놔. 자릿수는 n-1이라고. 자릿수는 n-1이라고. 자릿수는 n-1이 될 거고 요 성질에 의해서입니다. 요 성질에 의해서 진수 부분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가 되면 자릿수는 자, 이거의 숫자보다 1이 더 적은 값이 나오니까 자릿수라고 하는 거는 정수 부분에서 빼기 얼마를 할 거다? 정수 부분 더하기를 해야 되고 소리수 더하기 1이라고 적어놔. 왜냐하면 한 자리는 0이고 두 자리는 1이죠. 그래서 자릿수는 n 플러스 1이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얘를 나중에.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거 이어서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꾸 이해를 얼마나 이해했어? 했어? 이거 적어놨어? 어딨어? 넌 어디에 적어놨어? 넌 어디에 적어놨어? 더하기로 고치라고 그랬지? 눈이 저기 책 언제 준다는 얘기 없었니? 월요일날. 월요일날 주신대? 네. 너 수업 시간 안 겹치기 잘해. 뭐요? 방학 때 근데 여기 사모님 수학이 몇 시부터 몇 시인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할 겁니다. 저도 2시 해보세요. 어? 저 2시만 할게요. 어차피 줄 거야. 좀 이따가. 시간표만 좀 확인해. 방학이 몇 시간이에요? 쌤 2시부터 시작이에요? 아니요, 3시부터입니다. 몇 시간인데요? 4시간. 몇 시간? 그러면 3시부터 7시. 그럼 국어가 만약 몇 시예요? 화요일 날은 8시. 8시부터 10시예요? 2시간이에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할 거예요. 일요일에도 2시간이에요? 일요일 날 2시간인지 3시간인지 모르겠다. 네,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 2층 내려가서 원장님하고 상담하면 되겠지. 그거 좋아요? 다 얘들 다 들어 여기. 수업 때는 다 듣잖아. 아, 그거. 진짜요? 얘들 다 듣잖아. 아, 저 시간표가 너무 추억이라서. 그래, 너도 여기 들으면은 내가 관리하기가 편해서 왜냐하면 남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얘들 다 많이 남잖아. 그래서 영어까지 같이 곁들여서 막 남고 하니까. 국어도 특강 있어요?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건 내가 정확하게는. 그래서 한번 저기 2층에다 한번 얘기해봐.